네, 뉴욕에 있는 이마람 특파원 연결해서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마람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안녕하십니까. 마감 상황 데이터부터 한번 저희 쭉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정례 9월 FOMC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의가 이제 끝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FOMC 관련 경계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장에는 전운이 감돈다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뉴욕 3대 지수 이제 어제 반등해서 하락을 하면서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 안팎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01%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벤치마크 지수인데요. 1.13%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850선에서 이제 간신히 종가를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0.95%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 역시 매파적인 연준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됐는데요. 지금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무렵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3.5% 가량 나타냈습니다. 이제 전장 대비 7bp 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2년물도 지금 3.97% 수준을 나타내면서 거의 4%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의 그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달러화 역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매파적인 연준에 대비를 해서 외환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회귀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약간 약보합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장중에 11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강달러 여파로 유가가 2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49%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84.4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금 가격도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긴축 여파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금 가격은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금 선물 가격인 12월물 금 선물 가격, 오늘 기준으로 온스당 1,671달러.10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금리 결정 하루를 앞두고 뭐 외환, 금리, 뭐 상품, 뭐 주식 전부 다 매도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중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장중에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 다우가 우선 이제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나스닥 지수가 특히 금리 상승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이제 수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해가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6% 안팎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3,850선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장중에 3,820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조금만 더 밀리면 3,800선이 좀 밑으로 온 수준까지 낙폭을 심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세가 주가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6%도 상회를 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어제 3.5%를 넘어서고 오늘 여기서 상승폭을 더해서 3.6%도 넘어선 모습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일 이제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 토 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파른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 멘트입니다. 크레셋 캐피털의 전문가이고요. 우선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내일 75bp, 최소 75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제 상당히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매도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극심하게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속을 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급격하게 좀 악화를 이제 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정사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선반영이 이미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이 하락세가 이런 75bp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선반영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많이 했다면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나? 왜 이렇게 매도세가 출회가 돼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과연 이제 무엇이 어떤 FOMC의 이번 9월 FOMC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떨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9월 FOMC 정말 이제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FOMC입니다. 우선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까지 이제 조금 제기가 된 상황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긴축이 중앙은행들의 뉴노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8월 물가도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FOMC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75bp 금리 인상이 나오느냐 혹은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오느냐보다도 향후 연준이 전망을 하고 있는 이 금리 전망치라든지 제롬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좀 하향 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성명문과 함께 점도표와 이 경제 전망 수정치가 같이 발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요소가 많은 FOMC입니다. 지금 지난 6월에 마지막으로 점도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제 어제도 간략히 설명해 드렸지만 그 당시에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 3.4%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3.8%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 말에는 다시 3.4%로 이제 0.4%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가지고 여름 이제 증시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기준금리 전망치,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는 더트 플롯에서 이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수정이 될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의 전망치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4%에서 4.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망치 3.4%에서 최소 0.6%포인트 가량 이 전망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말에도 4.25에서 4.5%로 전망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2024년, 즉 내후년과 2025년에 각각 1회와 2회의 금리 인하를 지금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최대 IB, JP모건 같은 경우 내년 초까지 연준이 금리를 4%에서 4.25%까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 초반대가 약간 중론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렸을 때가 지금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도 이 연준의 금리 전망치가 5%에 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월가 IB 중에서는 CT가 지금 연준이 지금 현재보다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최종 금리가 5%를 웃돌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점도표에 나오는 숫자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 가장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간담회입니다. 내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다가오는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말이 어쩌면 굉장히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조금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앞선 파월의 공개 연설 중에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잭슨 홀 연설입니다. 이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이 어마어마하게 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가 내일도 과연 좀 이어지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월은 이제 잭슨 홀 연설 부분부터는 계속해서 어떤 고통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매우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긴축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가에서도 대체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잭슨 홀 때와 대체로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약적인 수준으로 경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긴축 정책을 이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에서 높이고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 연구기관인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역시 파월이 매파적으로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CPI가 연준의 장기 인플레 목표치인 2%에서 아주 크게 이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노동시장 수요가 여전히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들려야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계속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그때 비슷한 수준 말해도 시장이 어쩌면 조금 덜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투자운용의 진 캐론이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너무 매파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파월의 연설이 의도치 않게 완화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의 연설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비둘기표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또 이렇게 환영할 만한지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멘트가 상당히 시장의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랠리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통이 이어졌고 주가는 결국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내일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할지 파월의 입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그 오늘 저녁에 그 FOMC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모건 스탠리는 그 계속 내린다고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해도 진짜 완화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내 말이 계속 맞을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내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냥 조금 정리해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좀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숫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75냐 100이냐 그거는 뭐 75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그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냐 그 숫자가 있고 또 하나는 최종금리 그렇죠. 그다음에 언제 네. 내릴 거냐 이건데 연말 금리를 대강 계산해 보면 그 뒤에는 좀 쉬워요. 연말 금리에서 0.5 정도 올린다는 게 지금 다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내리냐는 지금 그 유로 달러나 이런 거를 보면 내년 말 정도부터는 살살 내려오는 거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점도표 3.4였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 이후에 3.4에서 4.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달 전까지 지금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요. 지금은 4.0 무조건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골드만 얘기한 대로 4.25 정도 4.25 되려면 오늘 75 올리고 50 올리는 거예요. 내일이죠. 그것도, 네네. 예, 그것도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4.25에서 4.5다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4.25면 최종금리 4.75, 네네. 4.5면은 최종금리 5. 지금 그 정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점도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들보다 더 위로 나오면 엄청 매파적인 거고요. 요거보다 그렇죠. 낮게 나오면 좀 완화적으로 본다. 네네. 이렇게 숫자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문가들 말고 전문가긴 하지만 그 CNBC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네, CNBC가 매달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이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금리 전망치 그리고 이 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오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이 펀드 매니저 한 3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집계를 한 설문 결과 이제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에 육박한 수준으로 연말까지 올리고요. 이것을 계속 홀드하는 방식, 계속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정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 여기 설문에 참여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내년 3월에 연방기금금리 범위 평균 4.26%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집계치였던 전망치 대비해서 40bp가량 이제 높아진 수준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금리를 이번 긴축기에 최고 수준으로 높인 후에 11개월 거의 1년에 육박하는 기간 동안 이것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 말 전에 온다라는 것은 그 대표님 말씀처럼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연준이 과도한 긴축으로 정책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57%의 참가자, 과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연준이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이제 연준의 이런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냥 완만한 정도의 머디스트한 경기 침체를 털고 일어날 가능성도 역시 더 줄어들었습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를 전망한 참가자들이 전체의 26%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접 설명보다 비중이 5%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준입니다. 또 이제 인플레도 상당히 계속해서 고착화된 고인플레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설문 응답자들은 연준이 수년 안에는 인플레를 장기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 참 이게 현실성이 있는 숫자인가 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답자예요. 57%가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 네. 침체를 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연준 안 믿는 거죠 이제. 예, 절반 참 사실 이상이. 그동안의 작년부터의 어떤 행보를 보면 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대박으로 틀렸고요. 네. 이제 지금 하는 게 또 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이 해외에서 이제 미국 외 다른 국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움찔할 수 있는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에서요,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네요. 근데 생각보다 큰 폭입니다. 한번 이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네, FOMC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서 좀 선방을 날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오늘 예상 외로 이제 1%포인트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울트라 스텝을 이제 밟게 됐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이 거의 전원 7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 외로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기존의 0.75%에서 1.75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지금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7월에 10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주요국 중에서는 울트라 스텝을 밟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이 엄청난 고강도 긴축, 75bp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 이상을 이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뉴노멀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 폭 이번에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보다도 이제 최종적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 금리의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더욱 이제 경계심이 높아지는 대목이고요.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이런 고강도 긴축을 펼치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잉글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 지난주에 금리 이제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서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FOMC 직후인 22일,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금리 결정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을 22일 날 하게 됩니다. FOMC 전후로 이 엄청난 이 긴축 행렬이 펼쳐질 모습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흐름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FOMC 얘기 뭐 쭉 해왔고요. 그 잠깐이라도 우리 어저께 종목 섹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포드가 또 뭐 악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기타 다른 종목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투심에 좀 찬물을 더 끼얹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페덱스가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킨 것과 이제 좀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드가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3분기에 구체적으로는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부품 가격은 오르는 와중에 공급망 차질로 부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차 재고가 예상보다 많은 수준, 4만 대에서 4만 5천 대에 달할 것으로 이제 자사 추정을 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드의 주가가 12%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나온 게 있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이 경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랑 이제 신규 주택 착공 허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중에 부동산 관련 지표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의 신규로 착공된 주택, 그리고 허가가 나온 주택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다소 좀 문제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8월에 그 착공이 된 신규 주택은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월가의 예상보다도 신규로 착공된 주택이 월가 예상보다도 많았고요. 연율 157만 5천 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의 주택 건설 시장을 좀 가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착공 허가, 이제 허가를 받은 착공 건수는 10% 감소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은 지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좀 혼재된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S&P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부동산 관련 지표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부동산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종목 16개 남짓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종목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이 뉴욕 증시의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 오늘 좀 잘 버텨주면서 기술주가 조금 그래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애플이 1%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분기 배당금을 상향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기
배당을 거의 9% 이상 높이면서 주당 68%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가는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오늘 좀 대체로 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모두 1%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보합 수준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긴축과 아울러서 또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 공급망 문제라든지 도매 판매 기업들의 이런 재고 문제 이런 거가 조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뭐 페덱스라든지 이런 요인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클레이스가 이런 대표적인 소매 판매 기업인 나이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콜을 하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이키에 대해서 바클레이스가 기존에 매수 등급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단계 등급을 하향을 했고요. 주가도 이제 목표 주가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매 판매 분야의 수요 문제, 그리고 중국의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뭐 달러화 강세에 따른 이런 FX 손실이 좀 상당히 이런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이키 주가는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결제 업체 중에 페이팔이 오늘 조금 안 좋은 콜을 받았는데요. 월가 투자은행 서스퀘어나에서 페이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추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페이팔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의견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와 이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에 상응하는 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양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금융시장 상황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